7 내지 8시간 잘 수 없으면은 약물을 복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네,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졸피뎀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반명을 일반인들이 막 그렇게 잘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졸피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수면제다 보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특히 최근에 모 사건 때문에 많이 다뤄진 바가 있는 그런 좀 유명한 수면제죠. 저는 오늘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송됐었던 졸피뎀의 정신신경계 쪽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부작용이 왜 일어났을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은 대체 졸피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졸피뎀 부작용과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잘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 포인트예요. 혹시 드시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은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졸피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약물에 의해서 기억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청이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독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 술을 마셨을 때 뇌와 잠깐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술을 마셨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히 보여주는 그림인데, 자, 여기서 해마를 보시면 이제 필름이 끊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기억력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조차도 많이들 들어봤을 만한 에피뎀을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동물 실험인데 해마에서의 세로토닌 합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세로토닌 이용률도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기분이나 이런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그런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졸피뎀이 세로토닌을 떨어뜨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우울감이 더 심해져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해마의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충분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모든 것은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취침 직전 1회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 내지 8시간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 내지 8시간 잘 수 없으면은 약물을 복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상시간을 6시라고 잡았을 때 무조건 밤 11시에는 잠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영부영 잠 안 온다고 뭐 TV 보고 뭐 이러고 있다가 새벽 1, 2시쯤에 뒤늦게 졸피뎀 먹고 자면은 그런 부작용을 겪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회 치료 기간은 4주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설명서에 있는데 4주 이상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이제 맥시멈 기간을 일단 4주로 잡고 약물을 복용하고 차도가 없으면은 무작정 약물을 복용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들도 강구해 본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졸피뎀 대사 능력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약물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유전적으로 여성에게서 좀 더 약물 대사가 느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졸피뎀이 그러한 경우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을 더 유의해서 복용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그냥 끝나기는 조금 아쉬워서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영양요법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의 불면증인 분들은 영양요법으로 사실 택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영양요법으로 케어가 가능하실 분들인데도 수면제부터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칼슘 마그네슘과 태아닌 감태 레시틴.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결핍되기가 쉬운 미네랄이에요. 근데 결핍이 됐을 때 사람의 수면을 크게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저하돼도 마그네슘이 저하돼도 불면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즉 워낙에 현대인들에게 많이 부족할 수 있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태아닌 감태 레시틴 같은 물질들은 사람의 스트레스 수준을 좀 낮춰줘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낮춰주고
이제 뭐 태안이 같은 경우에는 수면 뇌파를 유도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도 있었죠. 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이제 결핍은 채워주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스트레스를 조절해줌으로써 최대한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도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정세훈 약사였고요. 수면제는 사실 시작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중독의 문제도 있고요. 용량이 올라가긴 쉬워도 내려가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안전하고 바른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